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얼마 안 남았죠? 한 달 반? 한 달 반? 한 달? 두 달이 안 됐는데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하셨을 거고 이제 마무리인데 마무리를 해봐야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뭐 했던 거 반복하는 건데 이제 아마도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기본서가 있는데 기본서는 지금 와서 안 보셔도 되고요. 지금 이거 이 책 서머리랑 그다음에 OX 문제집 있죠? OX 문제집 두 개를 가지고 마무리 하시는데 이제 그 문제집 풀 때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남은 기간 동안 두 번 보시라고 두 번. 왜냐면 기본 강의 하실 때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가 기본서 할 때도 되게 힘들었고 서머리 강의할 때도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게 해서 했어요. 왜냐면 힘들게 했는데 왜냐면 조문 자체가 어려워요. 조문이 어렵기 때문에 조문 구조가 어렵죠. 조문 구조가. 그래서 근데 어렵게 했는데 문제집 풀다 보니까 쉬워지더라. 그래서 OX 문제집을 좀 두 번 보시고 지금 이제 한 번 더 시험 보기 전에 한 번만 서머리를 한 번만 더 보시면 뭐 70점, 80점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솔직히 간편사 감역은 간편사 시험은 관계법규가 어려워서 시험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요. 70점, 80점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게 어려운 게 회계학하고 그다음에 경제학이 문제죠. 경제학이 문제인데 이게 회계하고 경제학 맨 나머지 기타 과목을 할게요. 기타 과목, 관계법규, 민법, 그다음에 부동산 원론 있는데 그것을 70점 맞으면요. 70점 만다고 쳐요. 그럼 여기서 45점 맞고요. 여기서 55점 맞으면 여기서 15점 모자라죠. 5점 모자라잖아요. 60점에서. 그럼 20점 모자라는 건데 이게 세 과목이니까 플러스 30점이잖아요. 10점이 남는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관계법규 이런 것들은 관계법규니 기타 과목, 회계하고 경제학 뺀 나머지 기타 과목인데 그것은 고득점 하지 마시고 7점만 넘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점만. 서머리하고 이거 두 개 보시면 7점, 8점 맞아요. 예, 당연히 맞고 문제는 회계하고 경제학이죠. 이걸 넘으셔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관계법규 때문에 시험 떨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도 지금 조문이 복잡해서 서머리를 좀 정리를 했어요. 제가 기본서는 조문 위주로 해놓고 다시 정리했는데 이거 가지고 서머리하고 OX 문제 가지고 보시면 시험 붙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솔직히 관계법규 때문에 시험 떨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회계학하고 경제학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회계학을 한다. 간평사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변호사잖아요. 변호사인데 이제 변호사인데 변호사랑 변호사랑 유사 전문 직종, 전문 자격사, 유사 그런데 업무가 중복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행정사 같은 경우, 법무사, 대표적인 게 법무사인데 그냥 손해사용사 많습니다. 이게 노무사도 있네. 노무사 이게 겹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하다가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고발을 당해가지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회계사랑 간평사는 안 그렇다는 거죠. 회계사하고 간평사는 변호사랑 업무가 안 겹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죠. 간평사는 간평사끼리 경쟁하면 되고 회계사는 회계사끼리 경쟁하면 되니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문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학을 못 해가지고 행시를 할 때도 경제학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생각이 없는데 경제학 못했으니까 회계학 더 못하겠죠.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간평사 학위를 잘 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제 국토계획이 이용해야 법률인데 이거 할 건데 이걸 다 할 겁니다. 오늘 할 건데 서머리는 다 하지 못하고 좀 중요하고 어려운 거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국토계획법은 13문제가 나오죠. 13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11개 정도는 맞추셔야 돼요. 11개는.
11개 맞추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반타작 하시면 네, 답이 없습니다. 11개를 맞추셔야 돼요. 여기 국토기획법은 꼼꼼히 보셔야 돼요. 꼼꼼히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고, 이제 국토기획법 이제 2페이지, 서머리 2페이지 봅시다. 2페이지 보시면, 이제 국토기획법에서 다루는 계획들을 이제 정리하는 거야. 한눈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그 다음에 구체형기 도시군 관리계획. 이거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계획을 배우는데, 국토계획은 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세 개가 중요하죠. 세 개가 중요하죠. 근데 계획이 끝나면 이제 개발이 들어가죠. 그래서 국가계획을 보시면, 이제 전국 단위 계획을 말합니다. 전국 단위 계획. 누가 만드냐면, 중앙행정기관이 만듭니다. 중앙행정기관 나오면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관. 그래서 문제에서 국토부 장관이다 하면 틀린 거예요. 지문상. 물론 이제 장관에는 여기 국토부 장관도 포함이 되긴 하지만, 국토부 장관 말고도 뭐 행정자치부 장관이라든가, 뭐 건설, 그 다음에 노동부 장관 이런 사람들도 이게 국가계획을 만들 수는 있어요. 아무튼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장관을 말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합니다. 국가계획. 전국 단위 계획이 국가계획이 만들어지면 이거 기초해가지고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이제 광역계획권 이것은 별도로 설명할 필요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이제 겹쳐 있는 경우 그런 것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GTX 같은 경우, GTX는 이제 것은 지하 고속전철을 말하는데, 이것을 이제 짓는다고 하죠. 한 3개서, 뭐 4개서 만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일산시에서 서울에 강남역까지 GTX를 만들어지죠. 그러면 일산은 경기도에 있고, 이제 강남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하고 경기도가 겹쳐 있으니까 이것을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그런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지면 그에 기초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만듭니다. 기본계획. 다른 것도 보지 마시고 기본계획이냐 관리계획이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 그 다음에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래요. 종합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에 지침이 된대요.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의 이제 기본 계획 단위가 특광시군이라는 거. 특별시, 광역시, 시군 이렇게 특광시군 이렇게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군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이제 그 기초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만들어집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여러분들 이제 행정법 하시다 보면 이제 1차 붙고 나서 이제 2차 공부할 때 보상법규 공부하시다 보면 보상법규가 행정법인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제 여기 도시군 기본자 들어가고 관리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기본자 들어가는 계획은 뭐가 됐든 기본자 들어가는 계획은 행정처분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알고 계세요. 되게 편해요. 이게 어떤 계획이 됐든 관리자 들어가면 행정처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법이 국토계획법하고 그 다음에 도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맞춰져 있어요. 이렇게 기본자 들어간 거고 관리자 들어간 거 맞춰져 가지고, 기본자 들어간 계획은 행위처분이 아니고 관리자 들어간 계획은 행위처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2차 할 때 하시고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이게 행위처분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는데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계획에서 어떤 사람이 재산권이 침해됐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행위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도시군 계획이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거에서 개인의 재산권에 침해될 여력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이 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때문에 이게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행정처분이 아닌 거죠. 아무튼간에 도시군 관리 계획 행정처분인데 내용을 보시면 이제 계획 단위도 똑같습니다. 특광시군이죠. 또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여러 가지 계획, 다 외울 건 없어요. 여러 가지 계획. 토지 이용하는 거, 교통 이용하는 거, 환경 이용하는 거,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개선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잠깐 올리시면 올릴게요. 그래서 6가지 계획이 나오는데 말이 6가지, 5가지예요. 일단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이 2번하고 6번이 이게 용도구역입니다. 용도구역. 용도구역. 이것도 용도구역입니다. 나중에 이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관한 규정은 나중에 폐지가 될 예정이거든요. 폐지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다 안 집어넣고 밑에 빼놓은 겁니다. 이렇게. 제가 빼놓은 게 아니고 주문 자체가 그렇게 제가 빼놓은 게 아니고 주문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용도구역이다. 다. 그래서 이제 개발제한구역 개, 도시자연보호구역 도, 시가조정구역 시, 수산자원보호구역 수, 개도시 수입이죠. 개를 도시에다가 수입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도시 수입이 용도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기반시설 있죠. 기반시설 학교나 운동장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가 만들어주고요. 도시개발사업 이건 우리 공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사업은 신도시 만들 때 있죠. 신도시. 예를 들어서 일산이 이제 일본 벌판 논이었는데 도시개발사업이 해가지고 신도시 만든 거죠. 신도시 만든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요. 우리는 공부하지 않습니다. 않고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군 관리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정비사업은 우리가 도정법에서 배웁니다. 도정법. 정비사업은 이게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하는 것이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어지죠.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이거 도정법 할 때 배울 거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그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에 만들어지고요. 입지구제 최소구역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입지구제 최소구역 계획도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역이 만들어지고 계획이 만들어지죠. 또 구역이 만들어지고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6가지가 잘 알고 계시다고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이제 하나하나. 그 다음에 계획이 만들어졌으면 계획을 실행해야 되죠. 계획을 만들었으면 계획을 실행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2가지 점을 배우게 돼요. 하나는 개발 행위. 계획을 만들었으니까 계획을 실행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 하나 배우고, 그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해서 3가지를 공부해요. 3가지를. 일단 개발 행위는 이제 개발 행위 하려면 이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대상이 뭔지 알고 계시다고. 그 다음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3가지가 개발 행위에 관련된 거고, 도시군 계획 사업 해가지고 3가지 나와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게서 이제 배울 건데,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도시군 계획 시설 해가지고 이게 기반시설과 관련된 거, 기반시설. 잠깐 위로 올라가시면 여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있죠? 이게 기반시설과 관련된 겁니다. 기반시설. 기반시설과 관련된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있죠? 여기 도시개발 사업. 이 신도시 만드는 거. 여기 돼 있고요. 신도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정비사업 있죠? 여기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렇게 배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계획이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도시계획은 끝난 겁니다. 아니, 도시계획보다 국토계획은 다 끝난 거예요. 가면요. 이걸 다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거 정리하고 혼났어요. 이거. 기본수에 할 때는 이거 오타 나가지고 좀 엉뚱하게 그랬었는데 이거 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일단은 서머리 4페이지 보시면 이 계획 간의 관계를 잠깐 봅시다. 이게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의 관계 해가지고 이걸 좀 봅시다. 보시면 일단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그림 보면 아까 그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국가계획 있고 광역도시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도시군 계획이 있어요. 도시군 계획이 있는데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 계획이 있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에는 기본 계획, 관리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이제 문장을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기본이냐 우선하냐 이것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문장에서 살짝 예를 들어서 이게 우선한다 하면 이게 우선한다면 일단 틀린 건데 다른 문장에 맞으면 이게 이제 세모표가 될 수 있어요. 세모표가 될 수 있어요. 세모표가 이럴까 말씀드리면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기본이냐 우선이냐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보시면 도시군 계획은요. 도시군 계획하고 다른 범위에 따른 계획.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은 이 계획은 다 국토계획법이잖아요.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하고 다른 범위에 따른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은 특강시군의 관할구에서 수립하는 다른 범위에 따른 토지 이용이나 개발이나 보존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은 이제 도시군 계획은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인데 이 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이 만들 때 그 기본이 된다는 거죠. 기본이 된다. 그래서 이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 이 관계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광역도시계획하고요, 도시군 계획은요, 일단은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대해서 우선한다. 이렇게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시면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과 다를 때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세요. 당연히 어려운 건 아닌데 아차한 순간 틀릴 수 있어서. 근데 이 경우에 국가계획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은 미리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해야 된다. 됐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 한번 이제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보시면 광역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이제 어떠한 지역에 광역도시 수립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지역에서 광역도시 만들었단 말이죠. 그 지역에 대해서 또 도시군 기본계획 만들어 해요. 그럼 그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용이 다를 때는요,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우선한다. 됐죠?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건데 어떨 때는 우선, 어떨 때는 기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하고 다른 법률에 따른 분별 계획이 있다는 거죠. 다 볼 건 없고요. 보시면 특강시군이죠. 특강시군이 관할구역에 대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환경이나 교통이나 수도나 상하수도
주택 등에 한해서 부분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셔서 그래서 기본 된다. 도시군 계획은 다른 범위에 따른 계획에 대해서 기본이 된다. 그 다음에 국가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우선한다. 기본 우선. 그 다음에 광역도시 계획하고 도시군 기본 계획이 다르면 광역도시 계획이 우선한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하고 다른 범위에 따른 부분별 계획이 있을 때 다른 범위에 따른 부분별 계획은 도시군 기본 계획에 부합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이렇게 우선순위 해놓고 이제 다 건너뛸 건데 아니다. 그 전에 가기 전에 다 건너뛸 건데 거기 전에 도시의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 이게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이게 처음 나왔던 것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어넣었어요. 안 나오다가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누가 나왔냐면 이게 국토부 장관이 이게 시도지사를 바꿔서 나왔어요. 이게 시도지사가 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 작년에 처음 나왔잖아요. 아마 올해도 이제 이 서머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기출물 조문이 있잖아요. 기출조문이 있으면 예상 조문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상 조문은 이 위에 있는 조문, 밑에 있는 조문, 이 위에 있는 조문, 밑에 있는 조문이 예상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들이 문제 하나 딱 내면 조문을 처음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1년이나 1, 2년 있다가 이 나왔던 조문을 위에 있는 조문이나 밑에 있는 조문을 내요. 시험에.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저도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되게 특이했는데 이렇게 난단 말이죠. 그래서 서머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출 조문이 있으면 이제 기출되지 않은 조문도 위아래로 다 정리해놨는데 근데 생뚱맞게 여기서 벗어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벗어난 조문은 뭐냐면 서머리는 없는데 기본서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제 책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 책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에 있는데 서머리는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주로 수업 시간에 잘 안 다뤄지죠. 기본서 강의할 때도 수업 시간에 잘 안 다뤄지죠. 이럴 때는 어떻게 푸냐면 이제 이런 게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좀 쉽게 내요. 문제를 쉽게 내기 때문에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요령을 지금 찍는 그 요령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술을 보세요. 서술어를. 그래서 주어를 틀리게 하거나 아니면 서술어를 틀리게 해요. 그러니까 주어를 여기서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건데 시도지사를 바꿔놨어요. 이게 답이죠. 이게. 아니면 그 서술어가 할 수 있다 인 경우하고 하여야 한다 가 있는데 이것을 바꿔서 낸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하여야 한다를 고치고 하여야 한다는데 할 수 있다를 고치고 이렇게 해서 고쳐서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된 책에서 벗어난 지문이 나오면 어렵게 안 내요. 여러분들 어렵게 안 내고 주어나 서술을 틀리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틀리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 표현 나올 때는 이게 나와. 이게 목적어 부분, 이 중간에 있는 부분들이 이걸 이제 틀리게 가서 시험 문제 낸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푸는 요령도 있더라.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누가 내면 도시의 지속 가능성하고 생활 인프라 수준 평가를 누가 안 내면 국토부 장관이 하더라. 시도사가 하면 틀리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도시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 생활 인프라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면 틀린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면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평가 기준하고 방법 보시면 대통령이 있는데 평가 이제 지속성 두 가지 했어요. 이제 지속 가능성 평가 기준하고 그다음에 상한 인프라 평가 기준. 지속 가능성은 토지 이용입니다. 토지 이용. 상한 인프라를 말해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 보시면 토지 이용이 효율적이냐, 효율성, 환경 친화적이냐, 생활 공간의 안정성, 그다음에 쾌적성, 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지속성을 평가를 하고요. 이제 말씀드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작년에는 이게 나왔는데 이걸 뒤바꿔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지속 가능성이면 토지 이용, 상할 인프라면 상할 인프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할 인프라 평가 기준을 보시면 보급률 등 고려한 상할 인프라의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 적응성, 편리성에 등의 사항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지속 가능성은 토지 이용, 상할 인프라 평가 기준은 상할 인프라. 이렇게 알고 계시고, 됐고요. 이제 평가 결과의 활용을 보시면 이제 평가 결과 활용. 국토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이제 평가를 했죠. 평가 결과의 일부나 전부를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해야 한다면 틀린 겁니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제 도시 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비용의 보조나 또 융자에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줄 수도 있고요. 보조로. 융자는 대출. 여러분들이 융자는 대출을 말해요. 대출을 말해요. 대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포괄 보전금의 지원 등에 관한 평가 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죠. 그 다음에 평가 결과 반영이고, 여기 주어가 국가와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틀린 거예요. 국가와 지자체는 평가 결과를 도시군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해야 한다. 이 도시군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틀린 거고요. 관리 계획을 해도 틀린 겁니다. 이렇게. 도시군 계획이라고 됐어요. 도시군 계획. 됐죠. 이게 작년에 나왔으니까 한번 또 나올 수 있어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총칙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각종 넘어가셔서 서머리가 7페이지부터 다 관여할 건데 광역도시계획이 나오기 시작해요. 광역도시계획이 나오고 한꺼번에 다 볼 거면 나중에 한꺼번에 뒤에 됐고 넘어가시고 도시군 기본 14페이지에 이거 잠깐만 봅시다. 14페이지에 서머리 14페이지에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 이것만 잠깐 봅시다. 이거 한 다음에 한꺼번에 4가지 계획을 28페이지 가서 3가지 계획을 한꺼번에 정리합시다. 한꺼번에 이것은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도시군 기본 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시군 보시면 대통령령을 보시면 두 가지가 두 가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냐는 시군인데 인구 10만 명 이하. 그러니까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그다음에 광역시와 경계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인구가 10만 명 이하인 시군은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구역 정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 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중복되어 있으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 없겠죠.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리고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가 아니에요. 기본계획 수립 모두 포함되어 있으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정도 해두시고,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어디 갈 거냐면, 서머리 28페이지 봅시다. 이제 28페이지 보면 세 가지 계획을 싹 다 정리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책 보시다 보면. 그래서 이거 마지막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이거 보신 다음에 내용을 보셔도 되고요. 내용 보신 다음에 이거 보셔도 되고, 어떡하나 이것만 보시면 다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계획을 한꺼번에 정리합시다. 일단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보시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특강시군의 관할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하고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기도 하죠. 지침이 되죠.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기초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만들어집니다.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계획.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이것 때문에 이제 행정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강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합니다. 6가지 있어요. 6가지. 아까 했던 건데, 용도 지역에 가는 거, 용도 지구에 가는 거. 그 다음에 2번하고 6번은 이제 용도 구역이라고 했어요. 용도 구역인데, 개도시 수입이라고 했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원보호구역, 시가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입시규제 최소구역 가는 거, 개도시 수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하는 거, 아까 했죠. 기반시설 하는 거. 그리고 도시개발사업, 신도시 만드는 거, 도시개발사업. 그 다음에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에 가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됐죠?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계획하고 지구단위 계획, 입시규제 최소구역 지정 또는 변경하는 계획하고 입시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만들고,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만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립대상 지역은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강시군이 걸쳐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경기도 안에 서울이 있는데, 이게 GTX가 이렇게 걸쳐 있다는 거죠. GTX가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 인접한 둘 이상의 특강시군이 걸쳐 있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강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만들고요. 다만 인접한 특강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시켜서 만들 수도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도 똑같아요. 도시군 관리계획도 똑같아요. 도시군 관리계획도 특강시군의 관할구역에서 만드는 이 원칙인데, 다만 인접한 특강시군의 전부 일부를 포함시켜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똑같죠, 이게 두 가지가. 그래서 어떤 게 똑같고요, 어떤 게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놓지 않으면 되게 힘듭니다. 이게 읽기가 그 소리가 같고. 그래가지고 수립 대상 지정 됐고요. 그 다음에 수립권자하고 결정권자 봅시다. 수립권. 그래서 이제 일단 광역도시계획 보시면 이 두 가지가 돼 있어요. 두 가지가 이원화돼 있어요. 이제 광역도시계획은 이원화돼 있다. 이원화가. 그래서 관할계획권이 둘 이상의 관할시도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 그다음에 도의 관할구에 속해 있는 경우. 여기서 이제 둘 이상의
두리산에 광역 시도에 걸쳐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경기도하고 서울을 말한 거고 도에 관할구에 속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수원시하고 화성시 이렇게 도의 관할구에 속했으니까 수원시하고 화성시가 걸쳐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고 이것은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가 걸쳐 있는 거고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이원화. 그래서 이제 두리산의 시도에 관할구에 걸쳐 있는 경우는 누가 지정하냐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관할계획을 지정합니다. 근데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을 지정하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공동으로. 그러면 수립하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관할 시도지사가 수립권자잖아요. 수립권자가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신청을 합니다. 승인 신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시켜서 승인합니다. 복잡하죠? 복잡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한 단계 이제 광역 시도니까 이제 한 단계 지정하는 사람은 한 단계이다. 국토부 장관이다. 국토부 장관 지정하고 지정해주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했으니까 승인받아야죠. 누구한테?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는데 이제 국토부 장관 승인해줄 때 중앙도시기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확정시켜서 승인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만히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거. 도의 관할구역이니까 뭐 서울 이제 화성시랑 수원이 걸쳐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화성시하고 수원시 윗단계 위에 있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합니다. 여기다가 시자 붙이면 틀린 거예요. 시도지사 하면 틀린 거예요. 시도지사 하면 틀려요. 시도지사 하면 안 되고 그냥 도지사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하면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수립했으면요. 수립권자 누가 수립했어요? 관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했겠죠. 이런 사람들은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하면 도지사가 도지방도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시켜서 승인합니다. 어렵지 않죠? 복잡하긴 한데 어렵지 않죠. 비교하시는 게 더 수월할 겁니다. 이게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이제 수립 절차고요.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보시면 여기는 쉬워요. 특강시군이에요. 특강시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도 있는데 특기에 포함시키면 되고 특별자치장은 이제 여기 세종시장을 말하는 거고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지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특강시군이 수립권자고요. 특강시군을 만들면 이제 승인을 받아요. 승인 받는데 보시면 특강이 수립하면 승인이 불필요하대요. 특강시군이 수립하는데 특강이 수립하면 승인이 불필요하고요. 시군이 수립하면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예. 특강시군이 수립하는데 특강시군이 수립하면 별도로 승인이 불필요하고 시군이 수립하면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여기다가 시자 붙이면 또 틀린 거예요. 시도지사 하면 틀린 겁니다. 예. 도지사.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이 여기 시도지사냐 도지사냐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도지사죠. 여기 도지사. 그래서 도지사로 사느냐 시도지사로 사느냐 그걸 가만히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을 예방권자. 원칙적인 예방권자는 특강시군이에요. 특강시군이 예방권자고요.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었으면 입안했으면 결정을 되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위로 잠깐 올립시다. 특강시군이 만들고 예외대로 국토부 장관, 해양사무 장관, 도지사가 만든다. 입안한다. 그러면 결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복잡해요. 좀 여기가 이제 시장군수가 입안하면요.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시장군수가. 그 다음에 특광이죠. 특광이 입안하면 특광이 그냥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입안하면 도지사 결정하고 특광이 입안하면 특광이 결정하고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대도시장이 입안하면 대도시장이 결정하고 대도시장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했을 텐데 대도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초자치단체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인천이라고 인천이 광역자치단체죠.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수원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이 넘어요. 그래서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래서 수원에는 고등법원이 있어요. 고등법원이.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어요. 좀 이상하죠? 인천이 광역자치단체인데 고등법원이 있을 법도 한데 없고 수원에. 왜냐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건이 많아서 이제 수원에다가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원 같은 시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지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권한을 줘요. 특별한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원시장 같은 사람이 대도시장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기 시장은 화성시장인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화성시장인데 대도시장, 수원시장은 인구가 많아가지고 특별한 대우를 한다는 거죠. 화성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면 경기도지사가 결정하지만 수원시장 만들면 수원시장 결정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대도시장이 만들면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지구단위 계획은요. 시장 군수가 결정하면 됩니다. 특이하네요. 또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만들어서 시장 군수가 결정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특이하죠. 그래서 쭉 보시고 앞에 다시 보시면 앞에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셔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국토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개발제구역에 한해서 국토부 장관이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그 시가조정구역. 잘못했다. 여기 첫 번째 여기다. 국계시죠. 국계시죠.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그다음에 시가조정구역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중에서 일정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국토부 장관이 만들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만드는데 이것도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고. 시가조정구역에 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만드는데 이것도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국계시 이렇게 국계시 됐고. 그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죠. 구역. 이거 오타자가 있네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해수부 장관이 정한다. 됐죠. 그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는 도지사가 결정하고요. 복잡하죠.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이 엄청 복잡해요. 이게 예방권자, 결재권자. 그래서 되게 복잡합니다. 예방권자는 이제 특강시군, 원칙이 특강시군이고 다시 한번 보시면 예방권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게 좀 힘들더라도
문제 맞추는데 한번 이렇게 이런 단계를 정리한 단계를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입안권자가 특강시공이다.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도지사가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결정권자, 입안 만들면 결정해야 되죠. 결정하시면 시장군수가 만들면 입안한 경우는 도지사가 결정하고,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도지사가 결정하고, 특광이 입안하면 특광 결정하고, 대도시장이 입안하면 대도시장이 결정하고, 시장군수가 이제 지구상의 계획을 만들 때는 시장군수가 결정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 다르죠, 여기가.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입안하는 국계시 세 번째. 그래서 국계시,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시가조정구역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국계시. 그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하는 것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하고,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는 도지사가 결정한다. 어렵죠? 예, 되게 어려워요. 잘 보시고 이제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만 보시면 힘들어. 저도 이거 정리하는데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이제 강의 준비하는데 앞에 있는 거 보시면 뭐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다른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런 거 짜증나가지고 날짜마다 정리했는데 잘 좀 정리하세요. 이거 시험 잘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립기준 다 똑같습니다. 수립기준은 광역도시계획이든 도시군 관리계획이든 도시군 관리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국토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입안 제한. 입안 제한은 없어요. 여기 광역도시계획도 없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없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만 해서 관리계획만. 입안권자 누구냐? 주민이요, 주민. 이해관계인 포함. 주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암기 공식이 기지계획. 그래서 기지계획.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반시설이에요. 기반시설 가는 거. 그래서 근데 이거 기지계획은 이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다 3분의 2 이상이고요. 대상 토지 이제 기반시설만 4분의 5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4분의 3, 3분의 2고 기반시설 할 때만 5분의 4 써놨죠, 이렇게. 이거만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되죠. 이거 하나만. 기반시설을 설치했다. 우리 동네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없다. 아니면 체육관이 없다. 그래서 주민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우리 동네에다가 도로를 만들어라. 아니면 체육관 만들어라. 라고 입안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럴 때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3분의 2이고요. 됐죠? 이거 기반시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거.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기지죠. 이제 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공업기능 또는 물류유통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 그다음에 세 번째 입지 최소구역. 인데 그 전에 나번이 또 있네. 보시면 읽어보면 해당 그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료 및 건물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역. 이것은 이제 용도 지구가 있었는데 용도 지구를 폐지를 하고 용도 지구에 따른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대체하기 위해서 할 때 이런 상황도 주민이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아무튼 그것도 지자죠. 지자 또 들어가네 여기. 아무튼 그 다음에 입지 최소구역. 입지 최소구역에 관한 계획. 여기서 입이 나옵니다. 기지 계획.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그다음에 여기서 짓자는 또 지구단위 계획, 입지 최소구역, 입주 최소구역 계획, 이렇게 기지 계획 4가지는 주민이 이반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반시설만 대상 면적이 5분의 4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나머지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가지 좀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수립 절차 이거 됐습니다. 수립 절차 넘어갑시다. 이제 여기도 참 자주 나오는 건데 일단 수립 절차 보시면 명칭이 달라요. 여기 책 보시면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수립 절차, 승인 절차, 도시군 관리 기본 계획은 수립 절차, 승인 절차, 기본 관리 계획은 입안 절차, 결정 절차 이렇게 돼 있어요. 종문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립 절차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은 기초조사가 의무입니다. 기초조사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도 기초조사가 의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도 기초조사가 의무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광역도시계획 할 때는 이게 안 되라는데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취약성 평가가 포함됩니다.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평가가 포함됩니다. 근데 다시 도시군 관리계획은요 똑같이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평가가 포함되는데 하나 더 환경성 검토가 포함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거야 아마. 그래서 3가지 다 기초조사는 의무인데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기초조사 안에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취약성 평가가 포함이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토지 적성평가, 재해성 평가뿐만 아니라 하나 더 환경성 평가가 포함된다.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보시면 공청회를 해야 돼요. 공청회를 이것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14일 전에 공고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도 공청회를 합니다. 똑같죠? 근데 도시군 관리 기본계획은요 공청회 안 합니다. 의견 청취. 이거면 듣는 거예요. 이게 공청회가 아니에요. 이건 도시군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공청회를 거쳐야 되지만 14일 전에 공고해서 공청회를 거쳐야 되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의 의견 청취만 하면 돼요. 공청회가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냥. 그래서 공고하고요. 14일 이상 열람하고 열람기간 내에 주민이 의견 제출하면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공청회가 아니다. 이렇게 의견 청취만 거치면 된다. 그 다음에 보시면 광역도시계획은 지방의회하고 광역시장군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은요. 지방의회 의견 청취만 들으면 돼요. 이게 없네요. 관계시장 군수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도시군 관리 기본계획은 없어요.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방에 의견 청취해야 되는데 여기도 관계시장 군수의 의견 청취를 거쳐한 절차는 없습니다. 여기도 없다. 그래서 잘 비교하세요. 이거 이렇게. 그러면 지방의 의견 청취 듣는 것이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기반시설, 그러니까 지방의 의견 청취되는 것은 용도 들어가는 거예요. 용도, 시설, 시설은 지방의 의견 청취했지만 여기에 조심하셔야죠. 지구단위 계획은요. 아까 뭐라 했어요? 이것은 시장군수가 결정한다고 했죠. 시장군수가 결정한다고 했어요. 시장군수가 결정하는데 지방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의 의견 청취하는 것은 용도지구,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기반시설에 관한 거, 이 3가지는 지방의 의견 청취하지만 지구단위 계획 결정할 때는 시장군수가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지 지방의 의견 듣지는 않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 됐죠?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밑에
수립 입안 절차 끝났으면 승인 결정 절차를 갑시다. 승인 결정 절차. 그래서 승인 절차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 여기 승인 절차 승인자 똑같죠 여기. 일단은 광역도시계획 보시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는 거죠. 관계 행정기관은 30일 이내 의견 제시하고요. 의견 제시 끝났으면 협의 절차 끝났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승인권자가 승인합니다. 승인하면 송부 보내주고요. 공고하고 열람합니다. 열람은 30일 이상 열람을 해야 됩니다. 승인 절차 이거 도시군 기본계획 똑같죠? 똑같아요. 승인, 심의, 승인, 송부, 공고, 열람은 30일 이상. 똑같죠? 똑같아요. 여기도 거의 똑같은데 잠깐 보시면 예, 도시군 관리계획 똑같은데 협의 똑같죠? 관계행정기관에 협의 거치는데 관계행정기관은 30일 이내 의견 제시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는데 여기 지구단위 심의할 때는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공동 심의한다. 이렇게 이게 특이한 거죠. 여기가 왜냐하면 지구단위 계획은 여기 지구단위 계획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려고 그래요. 지구단위 계획을.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을 관악구가 만든다 해서 관악구 청장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까 지구단위 계획 누가 만들었어요? 시장군수가 만들었잖아요. 시장군수. 시장이 누구예요? 서울시장. 서울시장이 관악구에다가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때 서울시장이 서울시 의견을 듣지 않고 만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구단위 계획은 이게 계획에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건축물 제한에 관한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도시계획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물을 제한에 관한 사항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건축위원회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구단위 특이하다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은 건축물 제한에 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뿐만 아니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같이 거쳐야 된다. 이게 좀 특이하죠, 이게. 그래서 결정하면 고시하고요. 열람을 거칩니다. 열람 거칠 때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기본계획은 30일 이상 열람을 거쳐야 되지만 여기는 도시관리계획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됐어요. 이거 다 끝났어요. 이제 이 밑에 것은 아까 처음 했던 거 똑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밑에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한번. 상호관계는 하나 빠졌네. 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는 광역도시계획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 됐습니다. 됐죠? 이걸 이제 표를 잘 이해하시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표 안에 세 페이지 안에 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다 들어가 있어요. 세 페이지 안에. 아까 안 들어가 있는 거 잠깐 봤죠?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 시군 그거 말씀드렸죠? 그것만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시고 앞에 있는 책 내용을 앞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봅시다. 쉬었다 합시다.